안녕하세요, 캐나다 찐겜입니다. 오늘은 한 주간 있었던 소식과 제 포트폴리오 업데이트를 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주식시장도 그 때문에 변동성이 아주 컸죠. 물론 이 사람 덕이 아주 큽니다. 저번 주 금요일날 주식이 엄청 떨어지길래 그래, 떨어질 때 되긴 됐지, 좀 이따 사야 되나? 아니면 월요일날 더 떨어지면 사자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장이 열자마자 조금 있다가 사니까 벌써 제자리가 와 있더라고요. 일단은 뭔 일이 있었나 싶어서 CNBC에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화열 형님이 한마디 했더라고요. 이제 형이 회사채 ETF 말고 개별 회사 본드도 직접 사준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고 나서 바로 이렇게 올라갔죠. 이렇게 무슨 여기서 여기까지, 무슨 비트코인도 아니고 하루에 이렇게 많이 움직입니다. 여기서 잠깐 회사채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회사가 갑자기 돈이 필요하거나 신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돈이 필요할 때가 있죠. 그때 이거 본드를 발행을 하고 나서 그걸 회사나 투자자가 그걸 사면은 나중에 이자를 쳐서 돈을 주는 거죠. 그리고 월요일날 그런 뉴스가 있고 나서 화요일날 갭 상승을 하며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떡락 해버렸죠. 왜 그러냐면 파웰 형님이 한마디를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미국 경제가 회복될 가능성이 아주 불확실하다. 그리고 작은 회사들은 아주 큰 위험에 처해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하자마자 역시 3100에서 100포인트가 까져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계속 횡보를 하다가 금요일날 또 갑자기 뚝 하고 떨어졌죠. 이게 사실이긴 합니다. 지금 미국 실물 경제는 정말 파탄 직전입니다. 한국에는 회사들이 대부분 정상 가동을 하고 있었고 사람들도 계속 돈을 벌고 돈을 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는 2월부터 지금까지 문을 닫고 있는 회사들도 많고, 특히나 개인으로 보면 일자리 잃은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 사람들도 다 반값을 내고 그 반값을 받은 그 사람은 또 모기지를 갚고, 은행은 그것으로 부채도 갚고 돈도 빌려주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전혀 안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총 일자리 잃은 사람은 5월 달쯤에 40 밀리언이었습니다. 40 밀리언이면 4천만이죠. 4천만인데 미국에는 불법 이민자들도 많기 때문에 아마 보호되지 않은 사람들도 되게 많을 겁니다. 그것까지 합치면 정말 우리나라 인구수만큼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이게 빨리 해결돼서 서브프라임 같은 그런 문제는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 때문에 페드가 지금 이러고 있긴 하죠. 그리고 나서 금요일날 오후에는 또 코로나 확진자 수가 폭발하면서 미국 증시가 또 급락해 버렸습니다. 미국도 미국인데 남미에는 정말 미쳐버린 것 같습니다. 금요일 기준으로 브라질에서 5만 5천 명이 나왔습니다. 그전에는 그래도 늘고는 있었지만 이 정도로 팍 뛰진 않았는데 2만 몇 명에서 갑자기 5만으로 팍 뛰니까 많이 걱정이 되긴 합니다. 원래 브라질이 그렇게 잘 사는 나라는 아니에요. 중국에 이미 기본 인프라 같은 것도 많이 팔려버렸고 외국 자본 잠식이 큰 나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런 일 때문에 더 커지지 않을까, 국가가 부도가 나지 않을까 많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이번 주에 대한 이슈를 조금 알아봤고 제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저는 캐나다에서 주식을 하고 있고 브로커리지는 퀘스트레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가입하시면 최대 250불까지 받을 수 있으니 필요한 분은 사용하세요. 먼저 지금 현재 자산을 캐나다 달러로 환전했을 때 4,410불 정도 됩니다. 저번에 올렸던 영상은 제가 환전을 안 한 금액으로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낮게 나왔습니다. 저번에도 아마 3,000 몇 불 정도는 됐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거의 캐나다 달러로 900불 정도 샀습니다. 제가 산 ETF와 주식은 단지 세 가지 뿐입니다. ARKK, VGT, V. ARKK는 전에 말했던 것처럼 미래를 선도할 기업들만 모아둔 ETF로 테슬라를 오래전부터 사랑해온 ETF입니다. 제가 이 주식을 사는 이유는 먼저 테슬라 때문에도 있겠지만 일단 성공을 하면 그 분야 최고가 될 가능성이 큰 주식들만 모아놨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큰 리턴을 가질 수 있어서 사모으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많이들 아시지만 스퀘어, 일루미나 등을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스퀘어는 간단히 중소기업을 위한 간편 결제 서비스와 하드웨어를 만들고 또한 전자지갑과 대출까지 해주고 있는 회사입니다. 스퀘어가 소규모 비즈니스에 대해서 스퀘어는 이 회사가 얼마나 돈을 벌고 있는 클릭을 통해서 신청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스퀘어는 돈을 받을 때 매출에서 그냥 뽑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카카오 은행같이 은행 쪽에서도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아주 미래가 밝은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루미나는 유전자 쪽에 테슬라급으로 입지를 굳혀나가고 있습니다.
유전자를 확인해서 어떤 병이 있는지, 내 조상의 뿌리는 어디서 왔는지, 유전자를 통해서 약을 만든다든지 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사람 유전자를 검사해서 이런 것을 알아내는데 $1 빌리언 들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100 근처로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빅데이터입니다. 그 데이터들이 쌓이다 보니까 이제는 빨리 싸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도 이게 계속 쌓이다 보면은 다른 경쟁자들이 따라올 수 없는 그런 독보적인 회사가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럼 개별주를 사지 왜 ETF를 사냐 라고 하지만 저는 뭐가 1등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루미나 말고도 유전자에 관련된 다른 회사들이 이 ETF에 들어있기 때문에 저는 어떤 회사가 될지 정하진 않고 누구든지 1등이 되면 제가 돈을 버는 쪽으로 가고 싶기 때문에 ETF를 사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ETF는 BGT입니다. BGT는 보시는 것처럼 일단 IT 회사 최강자 2개 주식으로 35%를 가져가고 있는 ETF입니다. 그 외에도 엔비디아, 아도비, 페이팔, 세일즈포스 모두 다 론이로 인해서 더 미래가 밝아진 회사들입니다. 엔비디아는 AI와 클라우드가 점점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미래가 더 밝아질 것이고, 아도비는 생각해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유튜브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잃고 유튜브로 뛰어든 사람도 되게 많을 거고, 집에서 일하고 있으니까 더 시간이 많아졌죠.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영상이 조금 복잡해지면 사용할 수 있는 거는 보통 아도비 프리미어랑 애플에서 나오는 소프트웨어 그거 하나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독점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저도 프리미어로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제가 구독자들도 없고 보는 사람도 거의 없기 때문에 이 한 달에 30불이 정말 크게 느껴집니다. 마지막으로는 비자. 저는 오랫동안 비자가 망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역시나 개미 두뇌죠. 왜냐하면 중국에서는 신용카드 없이 바로 페이로 넘어가서 모든 사람들이 거의 페이 없이 위챗 아니면 알리바바 페이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지만 중국은 아주 특이한 케이스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다른 나라들은 오랫동안 신용카드를 써왔기 때문에 지금 이미 페이가 나왔어도 신용카드를 거기 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용카드 회사들은 거기서 또 돈을 다 받아먹는 거죠. 역시 개미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더 확실하게 됐던 게 슈카월드를 보다 보니 비자가 모든 사람이 액세스페이를 쓰는 그날이 와도 지금 뒤에서 엄청나게 밑작업을 하고 있어서 나중에는 중개료를 다 먹겠구나 무릎을 탁 치면서 주식을 샀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도 여러가지 주식을 한 번에 소개하면서 하고 싶은데 돈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다음번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